경희대학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은 인간의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자연 침범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저희는 이를 근절하고자 긍정적인 영향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감을 의미하는 공생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찾기 위한 방안으로 눈맞춤이라는 키워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연에 서식하는 개체들은 다양한 시야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인간과 동식물의 시야에서부터 큰 차이가 발생하여 교감과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의 확산에 따라 사람 간의 물리적인 경계마저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더욱이 눈이라는 매개가 소통의 중점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개체의 물리적, 심리적 의미, 눈맞춤을 통해 시야 영역이 중첩되는 것을 저희 쉘터에 적용시킴으로써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밑에 다이어그램을 보면 먼저 전체적인 개체의 시야 범위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의 높이와 형태를 다양화하고 수직적, 수평적으로 눈맞춤, 즉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실이라는 요소로 각자의 퍼스널 바운더리를 유지하면서 선택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각자의 영역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파빌리온을 구성하는 재료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먼저 대나무는 여러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고 일반 목조보다 가벼운데 반해 강도는 크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적인 소재로서 추후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영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재료로 실을 사용했습니다. 실이 가볍고 변형이 용이하다는 특성을 활용하여 경계의 가변성을 파빌리온에 적용하였고 실의 배치 간격에 따라 선택적 투과성을 부여해 개체끼리 교감을 유도하기 위해 실이라는 재료를 선택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파빌리온의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 원판형의 형태는 모든 생물에게 가장 원초적인 쉘터로 작동하는 나무에서 형태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각자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각 객체마다 떨어져야 하는 일정 거리를 고려하여 원의 크기를 다양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의 경계가 교차하며 실이 엮이는 모습은 개체들이 영역을 확보하되 그 안에서 공생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파빌리온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실을 걷어 다양한 공간을 체험하고 자신에게 잘 맞는 영역의 공간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새들이 쉽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려동물의 놀이터나 아늑한 쉼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하는 모든 개체들은 교차하는 실을 통해 서로서로의 교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 다이어그램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파빌리온의 집안을 구성하는 다양한 높이의 원판을 힌지로 고정하여 연결합니다. 이후 바닥면에 원형의 홈을 판 다음 구조체의 대나무 기둥과 바닥판을 힌지로 연결시켜 하중을 지탱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뱀부 클램프 커넥터 기법을 이용하여 상부 십자 형태 대나무 프레임의 모서리를 대나무 기둥과 연결된 커넥터에 연결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천장 구조물의 대나무 십자 프레임과 이것을 두르는 원형의 대나무 띠를 케이블 타이로 연결하여 상부 플레이트를 완성합니다. 다음으로 시공 과정을 담은 다이어그램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원형의 바닥판을 높이차를 두어 플랫하게 배치합니다. 두 번째로 큰 규모 중심 바닥판에 상부 구조체의 하중을 지탱하기 위한 의자를 둡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원형의 바닥판에 홈을 파고 기둥과 바닥판을 연결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십자 대나무의 경계를 두르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십자형의 대나무 프레임 위에 원형의 지붕을 부분적으로 올려서 상부 플랫폼을 디자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얇은 실을 원형의 영역에 중첩되는 부분은 비교적 다른 부분보다 촘촘하게 간격을 두어 상부의 원판에 연결합니다. 전체 파빌리온의 구성을 표현해본 투시도입니다. 다람쥐 등 작은 개체부터 남녀노소의 사람들이 이용자층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눈높이에서 직접 시각적인 교감을 이루기도 실을 선택적인 교류의 매개로서 간접적으로 소통하기도 합니다. 또한 실은 여러 길이로 구성하여 이용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고 공간의 중첩이 이루어지는 경계에서는 한쪽의 실만 중첩되는 대상의 공간을 침범함으로써 개방성의 여지를 두었습니다. 원형의 영역이 중첩되는 부분은 실의 간격을 좀 더 촘촘하게 구성하여 투과열의 다양성을 부여하고 작은 동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낮은 높이의 영역은 불투명하게 디자인하여 몸을 은폐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러한 디자인의 컨셉과 공간 구성으로 자연의 개체들이 물리적으로, 시각적으로, 영적으로 눈맞춤을 이루도록 함에 목표를 두고 이용자들이 개인만의 영역을 고수하면서도 선택적으로 다른 이용자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공생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내부 투시도입니다. 영역이 중첩되는 부분은 다른 경계보다 비교적 불투명하게 조절하였고 개인의 영역을 보장하면서 각각의 이용자들이 시각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회의 1차 크리틱 내용입니다. 저희는 1차 크리틱 내용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디벨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희대학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잘 들었고요. 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나름 그래도 완성도 있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현이한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작업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은 우선은 재료에 대한 사용인데요. 저렇게 구조를 만들고 형태 어쩌면 구조를 만들고 지금 실 같은 걸로 저 파사드를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이라는 재료가 좀 건축 재료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뭐 어떤 의미로 저 실이라는 요소를 사용하려고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뭐 일종의 어떻게 보면 문에 걸리는 어떤 발이라든지 커튼이라든지 그쵸? 우리가 약간 투시가 되는 어떤 경계를 만드는 요소? 뭐 이런 것들로 실로 저렇게 만들겠다. 뭐 그런 생각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실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두께가 있어도 그게 좀 건축적인 재료가 좀 되기는 어려워서 오히려 뭐 끈 같은 거나 띠 같은 것들 이런 것들로 좀 더 뭐 두께가 있는 소재들 뭐 그런 걸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약간 천이라든지 패브릭 같은 것들 네. 그런 게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 발을 한번 찾아봐서 저는 이거 보고 그냥 뭐 현실에서 어떤 공간에서는 그냥 정말 이렇게 문에 이렇게 거는 발 같은 거 혹시 아시나요? 네. 네. 뭐 창문이라든지 문에 거는 어떤 발적인 것들 뭐 그런 걸로 좀 더 재료 스터디를 가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뭐 동식물들이 서로 시각적인 어떤 바라봄 혹은 뭐 그런 것 뭐 약간 밑에는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 뭐 이런 표시도도 그리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약간 그 아까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가 볼까요? 이 지금 동식물들이 같은 공간에 있는 다이어그램. 네. 요 다 예. 요 앞이었던 것 같은데. 아 이걸 봅시다. 이거 예. 이게 지금 좋네요. 이거 사실 지난 디자인 회의 때도 했었던 이야기이긴 한데 과연 동물들이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에 얼마만큼 다가올까라는 거는 한번 학생들이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반려동물 혹은 어떤 저렇게 행잉하거나 디스플레이하는 어떤 키우는 우리 인간들이 좀 더 접근할 수 있고 또 가까운 어떤 생물들은 충분히 가능한데 사실은 저렇게 야생 동물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아까 뭐 얘기한 길고양이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 인간의 삶의 영역에 그렇게 크게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오히려 그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야생동물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하면 사실은 인간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인간들이 이렇게 가까이 갔을 때 사실은 이미 그 동물들은 그 자기네의 영역 혹은 공간을 인간에게 뺏겨 버리는 뭐 그런 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림으로만 만드는 동물과 인간이 함께하는 공간이 아닌 정말 어떻게 하면은 함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생각들 뭐 이런 거는 학생들이 어쨌든 요번 주제에 입각해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예전 경험으로는 저는 한번 철새를 이렇게 관람하는 뭐 그런 거를 디자인을 해 봤는데 철새라는 것 자체가 자기들의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새의 영역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인간들은 그냥 멀리서 전망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그 전망대에 뭐 망원경을 통해서만 봐야 되는 사실은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과연 그런 야생동물들이 인간의 영역에 얼마만큼 가까이 올 수 있을지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 보면서 이런 투시도나 뭐 다이어그램 작업들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좀 되게 현실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작업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풀어내고 있고 저게 실제 지어진
일종의 저런 그 불투명한 커튼 같은 것들, 끈 혹은 천 혹은 어떤 띠로 된 저런 커튼 같은 것들이 어떤 공간감을 만들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경희대는 이거를 어디까지 제작할 계획인가요? 시공 여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저희는 지금 학교에서 시공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음. 실제로 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음. 실제로 안 지으면은 요 하나의 모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추천 사항입니다. 한번 그려볼게요. 어쨌든 뭐 이 지금 하나든 아니면 요거까지 해서 두 개든 약간 직접 이거는 뭐 꼭 학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집이라든지 작업실이라든지 뭐 작은 공간만 있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테스트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런 식의 느낌이 나는지 사실은 우리 튜터들은 실제 보지 않으면은 이렇게 못 믿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불투시형 어떤 일종의 커튼이 된다? 저런 일종의 띠 같은 것들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거는 제 추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뭐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게 사실 투시도에서는 아주 투시도 이게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이 전체적으로.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면은 굉장히 뭐 좋은 투시도라고 느끼는데 과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버추얼인 거죠. 가상으로만 우리가 느끼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더 리얼리티의 상으로 현실에서 이거를 얼마만큼 갖고 오느냐. 이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학생들의 작업과 현실 건축가들의 작업의 차이이기도 하고 가장 큰 뭐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좀 더 워하우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의 리얼리티를 보여줄 수 있을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